저는 모란앵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인생을 배웁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14살 모란앵무 참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성품이란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 동물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을 보면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동물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동물의 경우에 성격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모란앵무 참이를 14년 키우면서 동물도 성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계는 모란앵무가 매우 공격적이라는 경험담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저희 모란이는 데리고 온 지 1년 좀 안 됐는데 공격성이 너무 심합니다. 손에도 잘 안 오고 손가락 피 터트리고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앵무새가 입질이 엄청 세요. 거기에 있는 애보다 엄청 심해요. 저 애도 모란앵무새예요. 이에 대해 꽥꽥TV라는 분은 우리 모란앵무새가 입질이 더 심해요 라고 하고, 귤님7님은 저도 모란앵무를 키우는데 입질이 너무 심해요. 한번 깨물면 손이 빨개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손가락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란앵무를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버터라는 앵무새 집사님은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터 집사님의 말은 역설입니다. 모란앵무에게는 이런저런 유의점이 있지만 모란앵무는 매우 매력 있는 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터 앵무의 집사님은 모란앵무를 키우려면 강력한 마음과 손가락을 가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두과자 N8K라는 분은 모란이들 예쁜 외모에 그렇지 못한 성깔이라고 직설적으로 모란앵무를 폄하하셨습니다. 혹시 모라노사우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티라노사우루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가장 흉포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말입니다. 모란앵무를 모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모란앵무가 공격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앵무새 전문가인 리프 승수님도 우리 모란앵무는 왜 자꾸 무는 거냐로 물어보시네요 라는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리프 승수님은 전문가로서 모란앵무의 입질 교정을 위해 애조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십니다. 리프 승수님은 모란앵무가 무는 것, 즉 입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리프 승수님은 부리를 살살 잡고 미시면서 안 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핸들링을 계속 하시면서 물려고 하면 손가락을 밀어 손가락 위로 올라타게 하면서 교육해 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리프 승수님의 말대로 하면 일단 손가락을 물려야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리프 승수님의 답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란앵무에게는 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힘이 강력하여 물리면 피가 날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팠다가 아니라 아프다고 한다는 간접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4년 동안이나 모란앵무 참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참이에게서 물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이가 물 때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모란앵무가 왜 물까요? 모란앵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란앵무의 입질은 공격의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화를 낼 때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란앵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모란앵무는 물지 않습니다. 우리 참이를 기른 경험을 통해 보면 모란앵무가 화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참이가 새장 안에 있을 때 새장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참이가 화를 냅니다. 둥지통을 치우거나 물을 갈아주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모란앵무는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이를 새장 밖에 내어놓은 다음에 그런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참이가 화를 내는 경우는 새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입니다. 새장 밖에 나온 지 차에 10분도 되지 않아 들어가라고 할 때 참이는 화를 내곤 합니다. 이것은 참이가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참이도 새장 밖으로 나와서 충분히 날아다니며 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모란앵무를 새장 밖에 풀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이가 30분 정도 새장 밖에서 충분히 논 후에 참이야 이제 들어가자 라고 말하면 참이는 대부분 순순히 따라줍니다. 또 사람들은 모란앵무를 쓰다듬으려고 할 때 갑자기 공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란앵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공격 아닐까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이 예쁘다고 그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자분은 고함 지르며 경찰을 부르지 않을까요? 모란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고 또 기분이 썩 좋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모란앵무는 경찰을 부를 수 없으니 콱 하고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지요? 제가 참이 꼬리를 살짝 건드리며 도발하니 소희라는 모란앵무가 공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소희에 대해서는 차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란앵무를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모란앵무가 화를 내며 공격성을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4년 동안 우리 참이를 지켜본 결과 모란앵무는 결코 모라노사우루스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모란앵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모란앵무는 집사님들과 평화롭고도 다정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내게 공격성을 드러낸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라노사우루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에도 볼과 부리를 맞대며 저와 교감을 나눈 우리 모란앵무새가 공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란앵무는 목청이 크다 라는 모란앵무에 대한 또 다른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